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제2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남북 당국이 실무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 실무회담을 계기로 앞으로는 남북 간에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대화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대화하면서 의제를 확장하고 대화의 급을 격상시켜 나간다면 남북 대화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허물어졌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들이 하나씩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주말과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염원합니다. 또한 비극적인 소식 속에서도 부상당한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승객을 등에 업고 뛰며 비행기에 끝까지 남아 승객을 지키는 우리 승무원들에게 찬사와 격려도 드립니다. 부상자 치료와 수습과는 별개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국적기 항공운행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집중적인 일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농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정부의 발빠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어려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듯이 또한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꼭 지켜내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과 북의 공동번영구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강대 강의 대결을 멈추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7월 국회를 소집 요구를 했고 오늘은 7월 임시국회 시작일입니다. 국회에서 일하자는 야당의 수차례 읍소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더 이상 을고통을 방치하거나 유보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배짱이 태도를 버리고 개배같이 일해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몸이 돼서 통일을 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초에 민주당 위원들이 피고발인이라 재척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5시간 정도 뒤에 국조위원들이 정작본에 의해서 계획서 채택을 반대 기권하거나 불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새누리당 행동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고발인이라 재척사이다, 이중인격이라는 비판인자 이번에는 국정원이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국정조사, 재판, 수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지난주에 민주당 국조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아마도 여성 인권 문제로 국정조사를 호도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 회피와 무력화의 다음 범수, 다음 억지는 어떤 것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정문원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진짜 돈 아닌 NLL 대화록의 공개 유출과 유통, 탈취해본 제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검찰의 수사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이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밀양 성균탑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활동기간이 종료하는 날입니다. 전문가 협의체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전문가 협의체의 보고서가 원만히 채택될지 의문입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 쪽 추천위원들이 한전의 송전탑 강행 논리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협의체는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기구가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최대한 성실히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밀양 주민 입장도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애초 전문가 협의체는 송전설로 건설 대신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면 활동기간 연장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애초 송전탑 건설 강행 명분인 신고리 원전 3호기로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 등으로 12월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의 해결 과정은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국책 사업 방식을 버리고 새롭고 민주적인 국책 사업 방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밀양 주민들 간의 성숙된 합의 도출을 기대합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 요금을 전기 총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한전은 같은 기간 약 6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원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15조 원에 이르고 OECD 국가별 평균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해보면 산업계가 약 18조 원의 무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이 전기를 쓰지 않으면 절전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육용 전기료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kW당 108원으로서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서 17.2% 비싼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요금은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전기요금의 부담과 원전 사고로 인한 절전운 동으로 제대로 냉방기를 작동하지 못해 교실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찜통 교실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들은
잘못된 전력요금 체계와 어른들이 저지른 원전 정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용 정기요금은 대폭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이 우선이지 대기업에 특혜해주는 것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력요금 체계를 바꾸어서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통해 대선 당시 약속한 167개의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96개 신규 사업이 예산 책정 계획도 재원 마련 대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에 다니며 발표했던 공약 중 핵심이 되는 4대 공약에 대해 말을 바꿨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첫 번째, 서울 시민과 경기 도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약속했던 수도권 방역 급행철도 건설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조기에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작년 10월 광주에 들어가 직접 밝혔던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도 역시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공약을 뒤집었습니다. 과학벨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11월 27일 대전역 유세장에서 힘줘 발표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 또한 약속을 뒤집어 충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공약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앵무새 같은 별명으로 조기 착공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치르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이게 실현 가능하냐, 그것을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제가 또 따지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 1월 인수위에서 한 말입니다. 공약을 만든 참모들에게 따지고 또 따지고 점검해서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대통령께서 공약 뒤집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 모습입니까? 지도자는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스로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의 지역 4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앞에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은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정상화가 5년 5개월 만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결국 답이 평화입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은 한결같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소중한 성과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아니었다면 지난 5년 더해서 이 정부 반년 꽁꽁 얼어붙은 남북한 경색과 치킨 게임과 같은 극한 대결을 어디서 어떻게 풀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밥을 나눠 먹기에 한 가족인 것처럼 밥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지난 10년의 노력을 이제라도 남북 양측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의 삶을 걸고 있는 입주 기업인의 응어리가 풀리려고 하는데 남북 당국은 신뢰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지 않고 무조건적인 일방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식의 몰아붙이기가 계속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같이 밥 먹는 밥그릇마저 서로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념에 사로잡힌 딴지 걸기로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6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엔 국정원에 납치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1만여 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어제 저녁 서울 태평로 파이낸싱 센터 건물 앞에서 17일째 이어지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딴 나라에 사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엔 애초 관심이 없다 보니 딴죽 걸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의 위기의 진원지입니다. 어제 갑의 횡포의 상징인 남양유업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왔던 남양유업 계리점 협의회 이창섭 회장을 민주당 을지로 위원들이 찾아가 민주당이 열심히 싸울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이창섭 회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19일간의 단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반성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던 남양유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기업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는 갑들의 횡포가 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을 결단코 막겠습니다. 또한 국기문란 세력들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온몸으로 맞서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날개와 민생의 날개로 나는 정당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에 국가정보원이 이제 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죠. 지금의 국정원이 이제는 공공 부분을 넘어서서 민간 부분까지도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사이버상의 댓글 공작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헌정 파괴, 권력 창탈 세력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 조작은 정말 잘했지만 사이버 테러에는 무능함이 짝이 없었습니다. 6.25 사이버 테러 발생 시에 국정원이 맡고 있던 공공부문 어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불법적이고 무능한 현재의 국정원에게 사이버 안보의 총괄 기능을 정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계획 이용이나 사이버 안보 총괄 기능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 여성 대통령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가 최초로 50%를 돌파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22개의 정부 요직 중에서 여성 공직자 5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2.3%입니다. 또 어제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 분석기관인 GMI 레이팅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로 조사 대상 45개국 중에서 끝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는 36.1%, 스웨덴 27%, 핀란드 26.8%입니다. 우리는 1.9%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근에 여성의 사회 진출에 가장 큰 장애인이 되고 있는 보육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육재정이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번이 기회이다 싶어서 선별보육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잠재력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성주간 행사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통령께서는 보육정책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이에 5.18 날조 방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등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 특히 방송에서 악의적인 왜곡 편파 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것은요. 당이 전 국정원 간부에게 자리를 약속했다는 모조건의 일면 톱 연속 기사가 오보로 확인됐지만 이미 당 이미지에는 심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여당의 대변인과 중진들이 이 보도를 인용해서 성명과 발언을 함으로써 거짓의 물레방아를 계속 돌렸고요. 오보가 확인된 뒤에도 이 거짓의 물레방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조의 의안으로까지 어젓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대변인이 정정 요구 브리핑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매일 아침 지도부 회의에 일단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안으로는 5.18 날조 방송을 한 두 텔레비전, TV조선, 채널A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조 방송을 한 TV조선의 김광현의 이게 동화죠. 김광현의 탕탕평평 그리고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냥 탕탕평평으로 방송명만 개편을 했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금 편성 개편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뭔 뜻인지 저희들이 잘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텔레비전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일단 판단되지 않아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유감을